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등급표를 이용해서 경기도 도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아파트 거래하는 이들 중 가장 어리석은 이들은 누굴까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 중 임대아파트 찾는 이들이겠죠. 그래요. 왜 그래요? 전세 가격이 지금 폭등을 시작을 했죠. 그래요. 얼마까지 올라갈지 아나요? 대충 짐작은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은 얘기할 게 아니고 어, 일단 뭐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 한 2년간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2년간 올라가는 게 아니라 2년간 전세 대란이 지속된다고 했죠. 그래요. 전세 대란이 지속되는 동안은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정확하게 몇 프로 올라간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그래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뭔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보통 어느 정도 오르나요? 2020년 여름에 장마 때문에 채소가 생산이 잘 안 됐죠. 공급이 잘 안 됐죠. 배추가 5,000원부터 한 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요. 그래요. 대체로 보면 한 2배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보세요. 한 5년 전에 서울 아파트가 조금씩 뛰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나요? 서울 아파트는 아주 고가죠. 지금 올랐으니까 올랐다 하지 그 당시에도 비싸서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라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한 고가인 서울 아파트도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한 2배는 올라가죠. 그래요. 이런 말을 하니까 전세도 역시 2배가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8월 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겠죠. 한 50% 올라가고 한 지금 20, 30% 올랐겠죠. 한 20, 30%더 올라가서 멈출 수 있겠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그냥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또 서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2배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0%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2년 뒤에는 어떡할 것이며 4년 뒤에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 거래하는 이들 중 가장 어리석은 이들은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 중 임대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 생존을 그래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를 구매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요. 계속 아파트를 찾아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용인에서도 찾아보고 양주에서도 찾아보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겠죠. 그래요. 전세 가격이 막 7, 80%씩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 2년 뒤, 4년 뒤에는 아파트를 영역 매수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임대 아파트도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형편에 맞게 좋은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어리석은 이들이 누구겠어요?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 중 임대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찾아서 뭐해요 지금. 그래요. 지금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많이 안 오른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한 30-40% 정도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이 빠질까요? 그래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뭐 빠질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리스크를, 어떤 위험을 지금 없애야 될까요? 폭등할 위험을 없애야 되는 거죠.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끝장이죠.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이 있나요? 구매력이 약하다고 하여 아파트 구매 포기한 이들이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가 아파트 중에서도 살 아파트가 많죠. 수도권에는 많아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래요. 부동산 균형가격 법칙을 얘기했죠. 1년간 부동산 투자 수익 나누기 연이자 유지했죠.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 수익이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전세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버리면 전세 역시 부동산 투자 수익의 한 형태죠. 그래요.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형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위험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전세 가격이 50%가 돌파하냐 마냐 이제 이 부분이겠죠. 지금 한 20-30% 올랐을 거예요. 한 30%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너무 이제 국민들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요. 집을 못 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울경제 2020년 10월 21일자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등 모든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렇죠.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추가로 이 계획서의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조정 지역에서는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하죠.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울경제 2010년 10월 21일자에 나온 기사죠. 그래요. 투기 과열지구 48개, 과천, 성남, 분당, 수정, 광명, 하남 이런 데죠. 서울은 전 지역이고 인천도 있고 뭐 대구도 있고 이래요. 조정 대상 지역도 제법 많아요. 서울은 전 지역이고 경기도에도 제법 많아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동두천, 포천 이런 데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지정을 해놨죠. 가평도 그렇고 별로 안 올랐죠. 이천은 뭐 조금 오르긴 올랐죠.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 지역을 조정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끔 했죠. 그래요. 거래를 막아서 거래를 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게 답은 아닌데. 어쨌든 뭐 전세를 못 구한 이들은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못 사게 하면 어떡해요.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게 맞겠죠. 다 실수요자들인 거죠. 그래요. 좀 이상해요. 한번 서류 보세요.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사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이 난관을 뚫고 사야 되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신용 등급표를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BA 등급을 봤죠. 그리고 BB 등급을 보면 특별히 뭐 이상한 부분을 찾을 수는 없어요. 특이사항을 찾을 수는 없죠. 근데 BC 부분을 보면 좀 특이사항이 있죠. 그리고 고양이 좀 특이하죠. 고양. BC 등급에는 고양과 안산이 있는데 고양이 특이해요. 고양이 왜 특이하나요? 고양은 일단 서울과 인접해 있죠.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작지가 않아요. 인구는 100만 명 가까이 되죠. 도시가 인구 커요. 그리고 100만 명이면 경기도 내에서 3등이죠. 한 31개 시군이 있죠. 고양시의 산업별 고용수는 28만 5천 개 가까이 돼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31개 중에서 5위예요. 1위는 성남시죠. 산업별 고용 1위는. 2위는 화성시죠. 화성시. 그래요. 인구 대비 산업별 고용 비중은 27%예요. 그래요. 비중이 좀 낮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면 타 지역에 출퇴근하는 이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용인시도 28%죠. 높을수록 어떻다 했나요? 높을수록 그 지역에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직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고양시 낮으니까 고양시에서 이제 서울시로 출퇴근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살펴봐야 되겠죠. 고양시 좀 상태를 봐야 되겠죠. 인구는 2015년에 99만이었는데 2019년에 102만이었어요. 그래요. 가구는 35만 7천 개에서 2015년, 2019년은 39만 개로 증가했어요. 그래요. 인구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가구는 많이 증가했죠. 그래요. 용인시는 어땠나요? 인구가 꾸준히 많이 증가했죠. 1% 이상씩 다 증가했죠. 물론 가구도 증가했죠. 가구는 한 인구 대비 한 1.7배 정도 증가했죠. 그래요. 근데 고양시는 인구는 2019년도에는 크게 증가했지만 2016년, 17년, 18년에는 그렇게 1% 이내로 증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변화율은 상당히 크죠. 비율을 따지면 1.85배, 3.03배, 8.16배 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유난히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총인구 변화율을 보면 2019년에 1.75%죠. 그러면 용인 같으면 한 3.34% 올랐겠죠. 근데 그래요. 고양은 3.98% 오르죠. 그래요. 좀 유난히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요. 미분양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2015년에 1178개였어요. 2016년에 469개, 2017년에 448개, 2018년에 413개, 2019년에 277개, 2020년에 413개였어요. 2015년 이후에는 한 400개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래요. 고양시는 보면 크게 안 오른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좀 꽤 오른 아파트도 있어요. 주로 이제 교통편이 문제가 되겠죠. 지하철 3호선이 다니죠. 그래요. 지축부터 고양이죠. 아래로 내려오면 서울이 되죠. 연신내 불광을 지나죠. 은평구죠. 독립문은
서대문구죠. 그리고 종로까지 통하죠. 이 종로구예요. 그래요. 물론 이 3호선은 강남하고도 통하죠. 계속 내려가면 충무로, 약수, 구모, 옥수 그리고 압구정으로 연결되죠. 하지만 강남권은 그래요. 뭐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도 고향에 살 수 있겠지만 좀 많이 멀죠. 굉장히 멀죠. 오히려 강남권에 사는 이들은 용인 쪽을 좀 많이 알아보겠죠. 그래요. 교통 때문에 그런 거죠. 용인이나 성남을 알아보겠죠. 뭐 하남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떤가요? 고향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죠. 많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야 너무 멀잖아요. 지하철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 인접한 지축이나 뭐 삼성이나 이런 데는 가격이 괜찮은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쭉 살펴보면 고향에는 많이 오른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좀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과 인접한 지하철역이 있는 곳, 뭐 삼성 이런 데가 되겠죠. 반면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안 오르겠죠.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벗어나 있으면 안 오르겠죠.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삼성역 근처 아파트 보면 2015년도 12월에 5억 4천만 원 했는데 2020년에 10월에 8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3,400만 원 올랐어요. 3억 4천만 원 올랐어요. 한 62% 올랐어요. 그리고 고양 삼성 동원 로얄 두쿠가 있는데 2015년에 4억 4천만 원 했는데 2020년에 7억 원 가까이 올랐어요. 7억 원 해요. 2억 6천만 원 올랐어요. 59% 올랐어요. 한 60% 올랐어요. 그래요. 서울에 인접한 지하철역은 그래도 한 60% 올랐어요. 하지만 다 이렇게 오른 게 아니에요. 고양시 일산 아파트 보면 현대 아이파크 보면 대화역에 있는 거는 2015년에 3억 6,800에 했는데 2020년에는 9월에는 4억 원에 거래됐죠. 한 10%밖에 안 올랐죠. 현대 아이파크는 대화역에 있죠. 대화역은 어디 있나요? 3호선에 있긴 있는데 맨 끝쪽에 있죠. 이런 거는 거의 안 올랐다는 거예요. 서울과 인접한 지하철역 근처만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산마을은 보면 예전에 한번 봤죠. 2015년에 2억 8천만 원 했는데 2020년 9월에 2억 8천5백만 원 했어요. 여기는 이제 지하철역이 없고 경의 중앙선이 있죠. 하나도 안 올랐죠. 안 오른 거죠. 그래요. 그렇게 돼요. C지역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지하철역에 아주 인접한 몇 개만 오른 거죠. 그래요. 그러면 도시 규모는 꽤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시 규모는 되는데 적진 않은데 그래요. 서울 인접한 뭐 삼성 이런 데가 오른 이유는 뭘까요? 서울 수요자가 있다는 거죠. 서울 수요자와 일산 수요자가 합쳐져서 상승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반면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은 서울 수요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서울 수요자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가요?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향도 있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고향의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구.
그래요. 고향. 하도 많이 지정해놔가지고 고향은 특별히 뭐 보이진 않는 것 같네요. 그래요. 어, 그런데 삼성역 근처 아파트는 비싸죠. 한 8억씩 이렇게 하죠. 8억씩 해요. 근데 그런 아파트가 이점이 있을까요? 크게 이점은 없죠. 고양시, 일산 아파트. 그래요. 한 8억 원씩 해요. 뭐 적게 오른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8억 8천만 원 했죠. 아이파크는. 그래요. 로얄 두쿠도 한 7억은 하죠. 하지만, 그렇게 큰 이점은 없죠. 투자 이점은. 그래요. 왜 그래요? 서울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서울 지역 사는 사람이 굳이 뭐 강북에서 근무하더라도, 종로 이런 데서 근무하더라도 고향까지 갈 이유는 없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동대문구 보면 청량리동이 있죠. 종로까지 금방 가죠. 청량리동에서 금방 가요. 종로까지 한 20분이면 가죠. 2, 30분이면. 현대아파트가 있죠. 현대아파트를 보면 청량리역 근처에 있는데 2015년에 3억 5천만 원 했어요. 2020년에 8억 2천만 원 하죠. 134% 올랐어요. 홍릉동 센트레빌 또 청량리역 근처에 있어요. 2015년에 4억 1,500만 원 했는데 2010년에 8억 원 하죠. 92%예요. 같은 8억 원 뜨면 그렇죠. 동대문구의 현대아파트나 홍릉 동부 센트레빌 사는 게 낫죠. 근데 청량리동에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가격 차이가 왜 날까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청량리역이 있죠. 여기 청량리역이 있어요. 청량리 현대아파트는 여기 있죠. 좀 가까워요. 홍릉 동부 센트레빌은 청량리 현대아파트 뒤에 있어요. 조금 멀죠. 여기 있어요. 근데 상승률이 현격히 차이가 나죠. 그래요. 이 청량리동 역시 그 어떤 교통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파트가 여기 교통 영향을 많이 받아요. 청량리 현대 아파트보다 더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청량리 미주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건 어떨까요? 한번 살펴봤어요. 흥미로워서. 2015년도에 청량리 미주 아파트는 3억 6천만 원 했는데 86제곱미터죠. 같은 30평대죠. 2020년 7월에 9억 9천5백만 원 해요. 6억 3천5백만 원이 올랐죠. 상승률이 176%예요. 그렇죠. 상승률이 엄청나게 좋죠. 청량리동은 교통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죠. 확인이 되죠. 거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새 아파트가. 그래요. 새 아파트라고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 지역은. 동부 센트레빌은 2001년도에 지어졌죠. 최근에 지어진 거죠. 반면 현대 미주 아파트는 어떤가요? 1978년도에 지어졌죠. 가장 오래전에 지어진 거죠. 상승률이 제일 좋죠. 철저하게 교통 위주죠, 이 지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고양시 보면 어떤가요? 용인시하고 고양시 차이가 뭔가요? 용인시는 성남에 인접해 있죠.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래요. 성남에 출퇴근하는 이들이나 강남에 출퇴근하는 이들이 수요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고양시는 어디와 접해 있나요? 고양시는 서울에 접해 있는데
은평구가 접해 있어요. 은평구가. 그래요. 은평구가 접했으니까 은평구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하철 보면 서대문구, 종로구와 이어져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래요. 은평구는 산업별 고용이 67,880이에요. 서대문구는 94,000개, 종로구는 229,000개예요. 다 합치면 391,000개예요. 강남구는 669,000개죠. 다 합쳐도 강남구에 안 되죠. 그래요.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강남이 발전을 하죠. 그럼 강남은 그래요. 강남에 만들어질 기업이 성남에 만들어지는 거죠.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겠죠. 성남이 또 포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또 성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 또 용인에 만들어지겠죠. 또 인구도 많이 용인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요. 또 용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발전 과정인 거예요. 고향이 성남이나 용인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은평구가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평구는 그렇게 중심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개발이 많이 돼야 되겠죠. 서울 중심지가. 종로가 개발이 돼야 되겠죠. 종로는 개발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히 서대문구, 은평구 쪽으로 확장이 돼가면서 나중에 이제 고양시도 발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발전 과정이. 그냥 막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종로구가 발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종로구에 직장이 있는 이들이 고양시로 많이 그래요. 고양시에 많은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겠죠. 그 기업이 옮겨가려면 그래요. 사람은 옮겨갈 수 있는데 기업까지 옮겨가려면 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필요한 거예요. 서대문구, 은평구도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 되겠죠. 우선순위가 은평구와 서대문구 쪽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종로구가 서울 중심 쪽이 많이 발전하면 종로구 중심으로 많이 발전하면 그래요. 서울 수요자가 많이 생기겠죠. 고양시 같은 경우에. 그래요. 아파트 가격은 괜찮아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발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의 발전 과정인 거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